북한 화성 17형 ICBM은 지난달 18일 시험 발사에서 고도 6,000km 이상, 사거리 1,000km를 기록했습니다. ICBM의 정상 궤적은 이런 식인데 그와 달리 고각으로 발사했습니다. 11월에 쏜 거는 만약에 정상 각도로 계산한다면은 15,000km가 나와요. 평양에서 워싱턴 DC까지 최단 거리는 11,000km. 이는 북극을 지나는 경로라 미사일 방어망이 촘촘한 알래스카 등을 우회해 미국 전역을 사정권에 두려면 사거리 15,000km가 북한 입장에선 필요합니다. 탄두 무게, 위에 있는 무게가 무거울수록 사거리는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분석한 거는 2.5톤 정도 넣으면 저기는 11,000, 12,000밖에 안 나가요. 그렇게 엔진이 4개짜리를 붙여도. ICBM은 우주로 치솟았다가 대기권에 다시 들어오는데 이때 생기는 8,000도의 엄청난 열을 견뎌야 합니다. 이런 재진입 성능은 갖췄을까? 북한 ICBM 낙하 지점 근처에서 일본 자위대 전투기가 촬영한 비행운. 들어올 때 저렇게 연기가 나면 안 돼요. 저 연기 난다는 건 탄다는 얘기예요. 아직 재진입 기술을 확보 못했다. 열을 잘 견디고 있기 때문에 그런 흔적이 남았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 지나간다라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양상은 아니거든요. 고각 발사라 정밀 평가는 어렵습니다. 대각선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재진입할 때는 거의 수직으로 들어오거든요. 실제 상황과 유사하게 테스트하지 않는 이상은 그 재진입 기술을 확보했다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탄두 여러 개를 탑재할 수 있는지, 액체에서 고체로 연료를 언제 전환할지도 미스터리로 꼽힙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커지는 가운데 주한미군은 대기권방 미사일을 탐지 추적하는 우주군 부대를 창설했습니다. SBS 진송민입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11시 13분부터 12시 5분까지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우리 합동참모본부와 일본 방위성에 따르면 미사일은 2발 모두 고각으로 발사돼 최고 고도 550km로 약 500km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떨어졌습니다. 합참은 북한 미사일을 준중거리 미사일로 평가했습니다. 오늘 미사일의 최고 고도와 비행 거리는 2017년 2월과 5월에 발사했던 북극성 2형과 비슷합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북극성 2형을 다시 발사했거나 새로운 준중거리 미사일을 개발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극성 2형은 고체 연료 엔진을 사용하는 미사일로 사거리 2,000km 정도입니다. 한미 정보당국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동향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분석 중에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10일 주기를 맞아 추모 행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김정은 총비서가 김정일의 시신이 안치돼 있는 금수상 태양궁전을 참배하지 않아 궁금증을 낳고 있습니다. 김 총비서가 아버지인 김정일 기일에 금수상 태양궁전을 참배하지 않은 것은 집권 이후 처음입니다. 뭔가 이상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지만 동창리 발사장에서 고체연료 엔진 시험을 참관했던 것이 불과 사흘 전이라 다른 일정 때문일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북한이 이달 말 노동당 전원회의를 예고한 가운데 김정은이 전원회의에서도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신병과 관련한 다양한 추측이 나올 전망입니다. SBS 홍영재입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이 발사체를 쏜 건 지난달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한 지 한 달 만입니다. 우리 군은 비행거리, 고도, 속도 등 재원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날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을 18년 연속으로 채택하고 일본이 적 기지 반격 능력을 확보하는 안보 전략을 채택한 데 대한 반발로 분석됩니다. 북한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명의의 담화에서 ICBM을 정상 각도로 발사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고각 발사로는 ICBM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입증할 수 없다는 우리 측 지적을 언급하면서 정상 각도 발사에 대해 곧 보면 알게 될 일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북한은 그동안 ICBM을 여러 차례 발사했지만 모두 동해로 고각 발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수직에 가까이 올라갔다 떨어지는 고각 발사와 달리 정상 각도 발사는 탄두가 대기권을 통과할 때 튕겨나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고각 발사로 재진입 기술을 검증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대기권에 재진입하는 리엔트리 앵글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재진입 각도에 따라서는 얘가 진입을 못하고 대기권에서 그냥 튀어나갈 수도 있습니다.
결국 ICBM 능력을 완전히 보여주기 위해서는 정상각도 발사가 필수적인데 이는 사거리 10,000km 이상의 ICBM을 태평양 등으로 실제 발사하겠다는 뜻입니다. 북한이 ICBM 정상각도 발사 등 추가 도발을 위협하고 있는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단순한 엄포로 볼 수도 있지만 재진입 기술 검증은 ICBM 완성을 위해 결국 넘어야 할 산이라는 점, 김여정이 김정은의 의중을 대변하는 최측근이라는 점으로 볼 때 그냥 무시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김여정은 담화에서 북한이 하겠다고 한 것을 못한 것이 있었느냐며 실제 행동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정세의 추이를 지켜보며 실제 행동 여부를 결정하겠지만 북한이 ICBM을 태평양 등으로 발사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SBS 안정식입니다.